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치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 왔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치가 좋아지면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라는 거. 두 번째는 저는 공직자 개개인을 결코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공직자 개개인 자체가 철밥통이고 면피만 좋아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 자체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명감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훌륭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 총체적 무능의 결과, 이 무기력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따라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작가님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한동 작가라고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사무관 그리고 서기관으로 10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 책을 쓰게 되었고 이 책을 쓴 계기나 이런 것들은 차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국민이랑 가까운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부정부패도 많았고 그 다음에 연줄이라든지 이런 악습, 폐습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많이 해결을 했죠, 공직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냥 거대한 공룡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지? 라는 이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눈초리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부분이 사람들이 신뢰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저는 그 국정감사 같은 거 하면 국회의원들이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국회의원한테 한 번 발언할 때 주어지는 시간은 7분입니다. 7분이라는 게 장관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해서 7분이거든요. 근데 그 7분간 자기는 임팩트 있는 어떤 순간을 만들어내야 그게 카메라에 찍히고 그 카메라에 찍힌 게 방송이든 유튜브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평이하게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누가 거기에 집중을 해주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혹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폭로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의 특성상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의 일 처리가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보다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리하니까요. 그러니까 관료가 영리하니까 자기가 있을 때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정들을 미루는 행태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국민의 눈높이보다는 상당히 일의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법도 지켜야 되고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게 공직자의 덕목이자 의무인 것도 맞고 그러자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관계자들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과연 정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자문자답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에서 통하는 정책. 그러니까 현실에서 뭔가 효과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사실은 좋은 정책인 것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든 그 당시에 그 국민들한테 욕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거 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건 당연히 좋은 정책인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책 기획 같은 것들이 왜 항상 뭔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실패하는 느낌을 주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관료 시스템도 별다른 중심이 없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강고한 철학 자체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 그 정치 체제의 상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그 굉장히 정치적인 텐션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거기에서 서로 간의 보복이라든지 갈등의 어떤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 행정 시스템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정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출산이라거나 노인문화, 독거노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 문제 자체들의 해결에 어려움도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혹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을 더 받잖아요. 조직은 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방향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죠. 이 공공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공공조직은 독점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대체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지 않고도 결국에는 예산 늘고 조직 느는데 누가 얼마나 과연 그걸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해결해 봐라 하면서 예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가 우리 뭐 저출산 문제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개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미시적 개인이 자기 혼자 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사회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의 개인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는 당위의 문제를 넘어가는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공직자들의 행태 아니면 행세를 보았을 때 포퓰리즘이 되게 우세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포퓰리즘의 우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심이 없고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게 대중의 욕구인데, 대중의 이제 아주 변덕스러운 욕구가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변덕스러운 욕구에 대한 결과를 과연 책임질 주체가 있느냐? 그러면 일이 망가져도 결국에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저는 좀 위태위태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담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너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세상이라는 게 한 방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 담론과 문제 제기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변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유기체 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답이다라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작가님은 앞으로는 공직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문제 제기나 담론을 제기했고, 또 이런 분들도 이제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과 변화들이 쌓이면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켜켜이 쌓인 그 강고한 그 체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젊은 사람들의 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참신함이라든지 훨씬 세련된 생각들, 더 창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아이 낳고 사는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질문만 좀 드리고 끝낼 건데, 이 제목을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로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두 가지 얼굴 같은 거를 한 번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딱 그 제목에서부터.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 영리하게 일을 미루거나 혹은 해결하지 않는 그 무능을 가진 관료 시스템, 이거를 한 문장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직사회와 관료 시스템이 결국에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자. 내부자도 그렇고 외부에 계시는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 그래야 해결 방법이 촉발될 수 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정치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 왔고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치가 뭐 좋아지면, 뭐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것은 너무 순진한 기대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사회적인 의제로 우리가 올려서 다뤄봐야 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공직자 개개인을 결코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공직자 개개인 자체가 철밥통이고 면피만 좋아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 자체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명감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훌륭한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 총체적 무능의 결과, 이 무기력의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따라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 이 두 가지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의 책 이 나라를 위한다는 거짓말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